네, 안녕하세요. 김원기 전문가입니다. 이번 주도 여지없이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사진을 좀 보셔야 되겠죠? 네. 자, 넘어가시고요. 자, 학교 이제 등교합니다. 이제 다들 알고 있다시피 여름방학이 지나고요. 9월부터는 학교가 개강을 하죠. 등교가 시작됐어요. 왜냐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학교를 가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래도 백신 접종자 수도 증가를 하고 있고, 백신을 접종받는 인원도 아무래도 18세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이제는 학교가 개강을 해서 다닐 때가 됐다. 그리고 수능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학교가 일단 9개월 만에 개강 등교를 하는 거고요. 일단은 첫 시작은 일단 뭐 부산 쪽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지금 교육 관련된 종목들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갑자기 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학생들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원격 교육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무야홍, 홍준표 관련된 이슈를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지금 재료가 내년 대선까지 계속적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이 재료가, 대선 관련된 재료는 계속적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홍준표가 지금 현재 지지율이 올라왔습니다. 왜 올라왔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밑에 보시면 무야홍을 외치면서 지지율을 상승으로 끌어내고 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끌어내느냐? 그럼 보면 MZ세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MZ세대 2030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MZ세대가 홍준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지율을 올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일단은 뭐 양상은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홍준표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만 봐도 젊은 세대층이 굉장히 많이 투표를 했습니다. 지금 3, 40대죠. 지금 한 3, 40대 되시는 분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투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가 무엇이었냐면, 이전에 우리가 억압됐었던 그런 환경들, 정치적인 그런 악패습들이 노무현 대통령으로 인해서 이런 악패습을 좀 청산하자,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됐었죠. 그러면서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지지율이 굉장히 젊은 세대층이 쭈르륵 이렇게 유입되면서 당선이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전에는 그 MZ세대 같은 경우는 뭐 윤석열 총장은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윤석열 총장은 뭐 말끝마다 자꾸 실수가 나오죠.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홍준표 전 의원은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정치적인 테마를 담을 때는 그 흐름을 잘 타고 가셔야 됩니다. 윤석열이 될 거야, 대통령이 될 거야, 이거는 벌써 2달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계속적으로 타야 되고요. 우리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재명 관련주가 쭈쭈쭈 이렇게 상승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낙연 관련 후보가 어떻게 됐나요? 갑자기 급속도로 치고 올라오면서 이낙연 관련주가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2030 지지율은 1위를 차지한 국민의힘 대권주자 홍준표의 최근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지지율 그런 확인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많이 나왔었다라고 합니다. 나이대를 20대, 30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신빙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저한테도 지지율 전화가 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 혹시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냐? 그럼 뭐 나도 나이대가 뭐 어느 때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어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MZ세대 2030 세대가 좋아할 만한 그런 언급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관련된 종목들을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밑에 보면은 이 최대한 이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데에서는 어차피 대선 관련주들이 막 힘을 뽑아내지는 못하겠지만, 그 무렵
무렵에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조정 단계를 갖고 있는 도중에 지금 이렇게 홍준표 관련주로 인해서 최재형 관련주나 홍준표 관련주 그리고 오늘 세종시 관련주까지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로 올라가는 섹터들이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이번에는 삼성전자입니다. 제가 전에도 삼성전자가 좋다, 삼성전자는 지금 매수하기에는 매력도가 높은 가격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다가 갑자기 3~4%대 또 올라오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자리를 어느 정도 다지고 있는 상태인데 삼성전자의 지금 매력도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미지 센서 초격차 삼성전자 2억 화소 시대 열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2억 화소 시대를 열었다. 2억 화소 뭐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은 안 됩니다. 이 휴대폰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셀카 이런 거를 잘 안 찍어가지고 어느 정도로 좋은 건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초로 했다라고 하고요. 이 판매율에 대한 컨센서스가 굉장히 화려하게 지금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2억만 화소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휴대폰 시장에서 애플이나 이런 그런 화질을 완전히 격을 깨버리겠다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따로 DSLR 이런 카메라들을 들고 다니잖아요. 굳이 렌즈 바꿔가면서 DSLR 찍을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DSLR처럼 높은 화질을 찍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업계 최초로 지금 픽셀 2억 개를 탑재한 모바일 기기용 아이소셀 HP1을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3분기 매출에 우리가 큰 기대를 걸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는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그 투자 기간 항상 보셔야 돼요. 재무제표와 완벽하게 좋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겠지만 그것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런 사업 계획 또는 이런 아이템들을 계속적으로 내줘야 됩니다. 예전에도 제가 사업 뭐 이런 계획들이 너무 지지부진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 발표는 누가 못하냐. 그런데 그때 이재용 부회장은 어디 있었나요? 감옥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앞서 나가지 않고 좀 조용하게 이렇게 묻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되자마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하나씩 이슈가 터지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 3분기 때는 8만전자로 그대로 돌파해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대 7만원대는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있는 내부자들 있죠. 그 회사에 있는 내부자들이 계속적으로 매수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매수세도 조금씩 들어오고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애플카가 선택한 LG. 자, LG전자와 LG이노텍이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가 10% 올랐다면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쵸? LG전자가 오늘 10%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이슈는 결국에는 애플카와 협력한다라는 이슈입니다. 이 이슈,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대감은 이전에도 한번 준 적이 있죠. 현대차와 기아차의 애플카가 협력한다라고 하자마자 기아차랑 현대차가 굉장히 많은 상승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뭐 10몇 %대까지 쭉쭉쭉쭉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때 제가 기아차로 굉장히 수익을 많이 냈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도 그런 기대치로 올랐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잠잠해진다라고 하면 주가 반납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애플이 전기자율주행차 애플카 생산을 위해 LG전자와 접촉했다는 외신 보도. 근데 LG랑만 이렇게 접촉을 한 게 아니라 SK도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LG그룹주가 그래서 급등을 했지만 LG전자 그룹 내 전기차 생산 관련 계열사가 포진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애플카 협력사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라고 합니다. 거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뿌리를 찾아야 되겠죠. 거론됐다, 기대감에 의해 상승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말이 어떻게 와전됐고 어떻게 이야기가 됐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LG전자에 있는 그 고위층 간부들로 인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뻗어져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이상은 굉장히 좀 뜬구름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전에 기아차도 그랬어요. 애플 쪽에서는 우리는 기아랑 협력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기아차 주가가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LG전자 같은 경우는 휴대폰 사업을 포기하고 나서
주가가 조금 오르는 듯이 보이다가 결국에는 사업적으로 매출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전제품도 많이 팔리지가 않았고 매출의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자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LG 말고 LG 이노텍도 많이 올랐습니다. LG 이노텍이나 LG 뭐 디스플레이나 이런 종목들도 같이 함께 보시는 게 좀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소 전기차 다시 시작이라고 나왔죠. 다시 시작. 이 얘네들이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언급이 됐었고 그로 인해서 기대치로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왔었고 하락장이 나왔었고 했었는데, 자, 이번에는 제네시스가 현대차 안에 있는 게 제네시스죠. 제네시스가 2025년부터 전기차 또는 뭐 친환경 차만 나오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연기관차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내연기관차가 2025년도엔 더 이상 생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될 거는 지금 중고차를 매매하시려고 또는 신차를 매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내연기관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한 전기차나 친환경차로 좀 구매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내연기관차가 좀 출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단종이라는 얘기인데, 이 단종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차주들한테는 별로 좋지는 않은 그런 얘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네시스 듀얼 전동화 전략을 소개하고요. 전기차 수소 배터리로 구성을 예고한다. 그래서 2023년까지 8종, 예를 들면 GV80, GV70, 그 다음에 G70, G80, G90 뭐 등등등등 뭐 이렇게 제네시스 관련된 차종이 많죠. 그런 차종들이 전부 다 전기차로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G60, GV60이 출시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추가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올라갈 종목은 이제 질주하는 수소. 자, 지금 담아도 될까? 지금 수소 관련주를 담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어떤 걸 담아야 될까? 일진하이솔루스가 상장을 해가지고 따상이 나왔고 거기에서 추가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수소는 좀 먼 이야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책적으로 모멘텀 더불어 수소 기업 협의체도 곧 출범된다. 그러니까 수소 산업에 잇따른 호재가 있다. 증권가는 관련주를 선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프라를 가장 빨리 구축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소 탱크입니다. 자, 수소 탱크를 빨리 담을 수 있는 기술력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수소차 충전소입니다. 충전소 관련주들이 몇 개 있죠. EM 코리아나 또 풍국주정,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태경케미컬이나 뭐 이런 애들이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수소 충전소를 인해서 정책적으로 개발 사업을 해야 돼요. 풍국주정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정부와 손잡고 휴게소에다가 수소차 충전소를 짓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그게 지금 실현이 되려면 한참 걸릴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수소차 충전소 같은 경우는 일반 주유소처럼 아무나 아르바이트식으로 이렇게 충전을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소 탱크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사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딸 수가 없다. 충전을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다소 제한되는 부분들을 정부에서 이렇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된 관련된 연료를 관리할 수 있는 그 자격증을 소지하는 사람들을 대폭 늘릴 그런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추석 명절 관련주를 좀 담아 보셔야 될 때입니다. 추석 명절 관련주 우리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굉장히 가까운 데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추석 명절이면 일반 조그만한 동네 마트만 들어가도 또는 편의점만 가도 명절 선물 세트가 포장돼서 나옵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되는지 대충 감이 올 겁니다. 예를 들면 동원 F&B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뭐 하는 회사죠? 아무래도 동원 참치라고 해가지고 참치 캔을 만들어서 생산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런데 가장 많이 일단은 우리가 마트 들어갔을 때 선물 진열이 된 게 뭐 스팸이나 또는 동원 참치 이렇게 캔으로 된 상품들을 많이 상품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솔직히 동원 참치가 필요가 있나? 명절에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동원 참치에서 사업을 이렇게 마케팅을 굉장히 잘 해놨기 때문에 명절이면 참치지
또는 명절이면 뭐 샴푸지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마케팅 전략에서 성공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원 참치를 많이 선물을 하게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한 매출 성과가 반드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면 업종별로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식품 관련주, 예를 들면 뭐 건강식품까지도 포함해서 식품으로 잡을게요. 그렇게 식품 관련주, 홍삼 또는 뭐 여러 가지 건강 뭐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보조제들이 있죠. 그거 관련된 기업들이 반드시 있을 거고요. 뭐 홍삼 같은 경우는 뭐 KTNG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그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쇼핑 관련주. 예를 들면 홈쇼핑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면서 물건을 주문을 할 거고, 그리고 명절에 쇼핑하러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연휴가 계속적이고 쉬는 날이 겹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 쉬지 못하고 쇼핑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쇼핑을 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쇼핑 관련주 뭐 롯데쇼핑이나 뭐 CJ 홈쇼핑 뭐 아니면 또 현대홈쇼핑 뭐 이런 종목들, GS홈쇼핑이나 이런 애들이 있겠죠. 그래서 쇼핑 관련된 애들. 그 다음에 여행, 항공주가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최근 들어서 우리가 뭐 여행 항공주로 인해 가지고 수혜를 받는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첫 번째로 보자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로 여행 가는 게 다소 제한이 되지만, 이전에는 해외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좀 많았었죠. 명절이면 여행 가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차례 지내지 않거나 또는 뭐 명절에 큰 뭐 약속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스케줄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가족여행을 떠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행주가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 여행주는 또 제주도로 또 이렇게 여행을 가는 가족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 내가 스케줄을 짜기가 힘들면 제주도 패키지로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네 번째는 뭐 면세점이 되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또 길이 또 여행을 또 많이 다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또 많이 제한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인천공항에 있는 면세점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용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런 것도 있어요. 비행기를 일부러 일절 대여를 해가지고 그 비행기를 위에 상공에서 그냥 날아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날다가 다시 인천공항으로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벤트 행사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각종 이벤트들을 진행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색적인 좀 그런 문화이지 않을까 좀 싶은데, 그런 놀이 문화로도 이렇게 좀 자리를 잡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해외로는 나가지 못하지만 우리 상공에서 여러 가지 기내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서비스를 대접받기 위해서는 그렇게도 한다라고 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가 올라가겠죠. 화장품, 우리 명절에 화장품들 많이 이용을 하시죠. 그래, 화장품 관련주들 아니면 우리 생필품들 이런 게 있죠. 예를 들면 LG 생활건강에서 나오는 샴푸나 뭐 치약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선물 세트로도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돼지고기나 뭐 소고기 뭐 이런 식으로도 고기 상품들도 이렇게 포장해 가지고 많이 선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거는 돼지고기를 유통하거나 또 소고기 유통하는 유통 판매하는 그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크게 좋은 위치를 좀 차지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있다면, 일단 추석 때 가장 쏟아지는 게 뭔가요? 택배죠. 택배. 운송 관련된 이런 업종들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깊게 이렇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추석 명절 관련 종목들을 아무리 담는다라고 해도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확인하실 필요가 뭐가 있냐면, 지금 시장 자체가 올라갔다가 3200선, 3300선 이렇게 쭈쭈쭈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엔 3100선까지 뚝 다시 한번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시장이 좀 불안정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재무 상태나 또는 매출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만한 그런 회사에다가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2억만 화소를 자랑하는 삼성의 HP1 요거를 출시했는데 3분기 실적이 기대된다라고 했을 때는 길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테마를 좀 집중 투자하시는 것도 좋지만 너무 그냥 그것만 보고 나 이 상품이 많이 팔리니까 이거 사야
사야지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기에는 다소 위험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추석 관련된 종목 중에 전자결제 서비스 있죠. 자, 우리가 이제는 시대가 조금씩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배달의 민족이다 아니면 요기요다 이렇게 해가지고 쿠폰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내가 집에 못 가니 밥이라도 잘 챙겨 먹어라. 이번에 시골 집에 우리 고향 집에 못 내려오니 부모 입장에서는 나 이런 거라도 널 챙겨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쿠폰을 보내줍니다. 저도 많이 받았어요. 밥은 먹고 다니냐 하면서 그렇게 뭐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이렇게 쿠폰을 자꾸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전자결제 서비스가 좀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면으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커머스가 발달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살 필요가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커머스 시장이 그만큼 활발해지면서 전자결제도 당연히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홍삼이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직접 가서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전자결제로 배송으로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전자결제 관련된 애들도 충분히 이슈를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T우주라고 해가지고 SK텔레콤에서 굉장히 좀 크게 지금 아마존과 뭐 여러 가지 뭐 이마트 뭐 여러 가지 회사 대형 기업들과 이렇게 손을 잡고 그런 결제 서비스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해외 운송을 이렇게 받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게 나오는데 이런 거를 월 결제로 이렇게 끊어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최대한 좀 비용 절감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시키든 거기에 대한 화물 운송비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도 지금 계속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전자결제 서비스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음은요. 이게 마지막인데 9월 배당주입니다. 9월 배당주. 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벌려면 난 이제는 수익보다는 배당에다 좀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반드시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실적 발표 배당락일 이후에 주가가 그렇게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위에 포스코, SK텔레콤, 그 다음에 시젠, 삼성전자, 미원상사, 그 다음에 신한지주, 쌍용 C&E, 그 다음에 한원시스템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종목입니다. 총 8개 종목이 지금 배당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시가 배당률은 일단은 포스코와 지금 쌍용 C&E가 가장 높은 시가 배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시가 배당률이 높은 쪽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쌍용 C&E 같은 경우는 이번 올 가을에서도 시멘트, 건설 관련된 업종으로 좀 수혜를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K텔레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T우주 뭐 관련돼서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솔직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현재 평균 단가가 30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좀 비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배당금을 받기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일단 배당금을 받고 안전하게 내가 수익으로 전환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을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2분기 배당금을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뭐 4분기 때 3분기와 그리고 4분기 때 이렇게 배당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편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아니면 SK텔레콤은 길게 뭐 6개월까지도 길게 가지고 가서 우리가 12월 배당락일까지도 가지고 가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종목들 있죠. 예를 들면 뭐 이제 등교했을 때 나오는 그런 종목들, 등교할 때 어떤 종목이 올라갈까요? 교육주, 뭐 어떤 교육주 올라갈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교육주가 올라갔을 때 S폴리텍이나 뭐 이런 애들도 있어요. 이 칸막이나 이런 뭐 방역할 때 쓰는 뭐 그런 것들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학생들이 다 여럿이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런 칸막이들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무야홍, 홍준표 관련주에서 지금 오르지 않고 어느 정도 주가를 잘 방어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MZ세대에 관련돼서 지금 여론조사는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2억만 화소를 뚫었는데
올랐는데 현재 삼성전자를 8만 원에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번에 새로 편입을 해서 이 삼성전자에 올라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애플카가 선택한 LG, 그러면 LG와 관련된 계열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계열사들이 어떤 계열사들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 수소 관련된 수소차 충전소도 있고, 수소 탱크 관련주도 있고, 수소 관련된 연료를 생산하는 애들도 있고,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그리고 추석 명절에는 굉장히 많은 업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올라갈 수 있는, 재무 분석을 해서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 배당주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 이 배당주는 굉장히 포트 관리가 중요합니다. 포트 관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전부 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밑에 보이시는 010-4407-1778번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직접적으로 전화를 할 거고요. 다른 전문가들이 받지 않습니다. 다른 콜 업무자가 받지도 않습니다. 제가 직접 받습니다. 제가 받아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중장기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업종별로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합니다. 왜? 그래서 좀 길게 보고 갈 수 있는 종목들, 그런데 느리게 가지만 안전하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한 보름 전에부터서 계속적인 하락장이 이어졌었고, 지금은 조정장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피 지수도 강하게 반등해서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9월에는 테이퍼링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도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재무가 안전하고 실적이 양호하고 앞으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크게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들을 담으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010-4407-1778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